단호함과 허용의 중간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사춘기 아이들의 삐딱한 태도에 상처를 받게 되기도 해요. 맞아요. 맞아요. 아,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이제 허용과 뭐 그 상대어로 통제라는 말 쓸 수밖에 없는데 그 통제가 워낙 부정적인 용어라서 사람에게 함부로 쓸 수 없는 말이긴 하지만 뭐 딱 맞는 이 말을 아직도 저는 못 찾았어요. 그래서 네, 유사 통제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 이건 제가 지금 하마터면 결론을 말할 뻔했네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아, 우리가 이 두 가지를 조화롭게 한다는 게 어떤 것일까요? 그 중립적으로 이 두 가치를 쓰는 것일까요? 과연 뭘까요?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과 다음 주에 걸쳐서 이야기가 줄을 이룰 겁니다. 그때 말씀드리기로 하고, 아이고 시간이 잘 가네. 안혜진님, 어이구 자세하게 쓰셨네. 저희 반 아이는 아닌데 매일 3번 이상은 그 아이의 이름을 단호하게 부르게 되군요. 아, 네. 단호하게 부른다는 말에서 많은 상황이 상상됩니다만 상상일 뿐 실제는 뭔지 모르겠습니다. 얘가 나오네. 예를 들면 터전에서 공부를 하면 안 되는데 공을 가지고 가면서도 문 밖에 있는 저의 눈을 계속적으로 마주치며 지나갑니다. 말을 잘 듣지도 않으면서 꼭 주변을 맴돌다가 돌고 돌아 저에게 오는 것 같은 걸 느낍니다. 아니면 제가 어디 있는지를 보고 오는 것 같기도 합니다. 아하, 공놀이를 하면 안 되는데 공을 갖고서 놀고 싶어서 이제 자꾸 눈치를 보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예를 들면 전체 모둠 시간이나 하교 시간에나 아이들이 없을 때 옆에 와서 기대거나 뒤에서 아이고야 몇 학년인가 그럴 때마다 안아주거나 쓰담쓰담 해주는데 가만히 있더라고요. 사랑 받고 싶은 같은데 더 많이 이해해주고 안아주고 싶습니다. 네. 아마 그런 어떤 자기 본인도 모르는 결핍이 있을 수 있겠죠. 어, 이제 사실 이런 상황이 되면 고민이 되죠. 계속 이렇게 쓰다듬어주고 안아줘야 되는지 아니면 좀 떼놓아 줘야 되는지 그 고민이 될 거예요. 자칫 이게 좋지 못한 신호를 줄 수도 있고 그죠? 그러게 이제 교사로서는 조심해야 될 상황이 있기도 할 겁니다만 저는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하나만한 말을 할 뻔했네. 그게 아닙니다. 그 할 수만 있다면 사랑을 주었으면 싶어요. 안아주고 쓰다듬어주고 뭔가 인정받고 싶고 관심 받고 싶어 하는 마음인 것 같거든요. 하지만 그때 우리 마음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내가 사랑과 관심을 보여주나 치우치는 느낌을 주지 않게 내가 너에게 끌려 들어가지는 않는다. 나는 너의 영혼이 성장하기를 바라는 마음에 너의 어딘가 부족하고 내가 이해 못할 부분의 결핍을 내가 줄 수 있는 사랑으로 채워줄 있다면 할 텐데 그게 너의 중심을 세우는 것을 방해하는 쪽으로 가지 않도록 나는 신경 쓸 테다. 결국 너는 스스로 서야 하고 내 삶을 자신감 있게 살아갈 수 있기를 나는 바라고 있다. 그 일에 내가 도움이 된다면 거기까지 내가 할 거야. 더 이상은 곤란하죠. 그런 어느 정도 자기 선을 갖고서 대하면 아이도 알 거라고 봐요. 그런 말 하지 않아도 선생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의 진정한 성장을 위한 사랑인 걸 느끼게 되면 사실 엄하게 말할 때도 사랑으로 받아들여요. 저는 그걸 많이 경험했어요. 저는 예전에 철없을 때는 정말 그때 당시 지금부터 한 2, 30년 전이었어요. 스킨십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때예요. 그런 의식도 별로 없고. 그래서 저는 뭐 안아주고 쓰다듬어주고 이런 걸 좋아했거든요. 어린아이들, 2, 3학년 아이들, 꼬물꼬물한 아이들, 인형 같은 아이들 막 같이 막 뒹굴고 그럴 때 행복했거든요. 그럴 때 막 좀 지나치다 할 정도로 어, 사랑을 많이 주했죠. 그게 나쁘지는 않았다고 봅니다만 이제 무례하게까지 가는 걸 제가 미처 이렇게 조절을 못했어요.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자꾸 애들이 저한테 무례해졌어요. 그러고 나서 계속 혼란을 겪었습니다. 자, 뭐 소개와 또 우리 공통 관심사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시간이 꽤 걸렸네요. 지금 말씀해 주신 진정한 성장을 위한 치우치지 않은 사랑은 선생님 아닌 학부모에게도 해당하는 걸까요?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상황이든 이건 그러면 쉬는 시간이 곧 다가오니까 거기까지만 이야기를 조금 더 붙여서 말할게요. 이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우리 공부의 전반적인 공부에서 굉장히 중요한 뼈대 같은 말 같은데 부분 같은데 어, 이러진 않겠죠 우리가 아이가 온전히 성장하기를 저는 온전하다는 말 좀 많이 씁니다. 그걸 뭐 참답다, 뭐 온전하다 이런 말은 좀 추상적인데 무슨 말인지는 아시겠죠? 좀 잘 성장한다는 말을 조금 구체적으로 표현해 보고 싶어서 온전한 그때 좀 막연하긴 합니다만 제가 온전하다는 건 이제 이렇게 그 앞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만 팔, 다리, 머리, 가슴 이런 몸 전체에 흔히 지정의 뭐 그런 말을 쓰죠. 그런 부분이 잘 발달하는 걸 온전하다는 말을 씁니다. 근데 다 여러분들 부모님들, 선생님들 아이가 온전하게 성장하기를 바라시죠. 그건 그 마음으로 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나는 해당되지 않나요? 나는 나 자신의 온전한 성장에는 별로 그렇게 크게 관심 안 가지거나 한 번씩 생각해보고 많은 수준이 있고 나의 온전한 성장에만 집중하고 있다면 글쎄 내가 진짜 온전한 성장이 뭔지 알고는 있는 것일까요? 음, 그리고 특히 아이 입장에서 이제 나의 진심을 다해 나는 아이가 온전하게 성장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런저런 말을 할 텐데 아이 입장에서 봤을 때 말만 하는군. 그런 느낄 그런 상황을 혹시 내가 연출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그러니까 함께 성장하는 내가 어디 온전합니까 사실 우리가 죽을 때까지 온전할 수 있을라나요? 하지만 에이 그런 죽을 때까지 안 되는 거 뭐 애써 하나 마나 하고 포기할 일은 아닌 것 같고요. 뭔가 할 수 있는 만큼 꾸준히 해야 할 텐데 우리 일상이 바쁘다 보니 나의 온전한 어떤 성장에 마음을 쏟지 못하고 내 애라도 잘 기르자. 우리 반 애들이라도 잘해보자. 이러다 보니 일과
업무 뭐 이런 것에 막 정신없이 그 애를 쓰다 보니 나 자신의 성장에 뭐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나를 위해서 뭔가 기도도 한번 안 해본 채 하루 이틀 일주일을 보내는 그런 하루를 이틀을 일상을 갖고 있다 보니 나는 피폐해져 있고 나는 지쳐가 있고 아, 그런 상황에서 아이에게 그러면 안 되죠. 그말 써야지 뭐라거나 아이고야 이거 큰일이네. 이 동생에게 함부로 하고 이런 말이 아이에게 어떻게 들릴까요? 사실 제가 해보니 뭐 이게 이거 이제 라떼 수준의 말인데 하이 이 지금 벗어나기 힘드네. 근데 어, 여러분 그 길 안내 내가 어디 길을 가다가 낯선 곳에서 길을 잃었어요. 뭐 역을 찾아가야 한다거나 뭐 어디 찾아가야 하는데 길을 잃었어. 길을 잃었는데 그래서 묻겠죠. 뭐 핸드폰도 없고 뭐 이렇게 그죠? 옛날 상황이라면 더더욱 그렇겠죠. 뭐 길을 알만한 마땅한 방법과 도구가 없어요. 근데 사람에게 안내를 부탁합니다. 그 지역을 잘 알 법한 지나가는 사람에게 아니면 뭐 상점에 들어가서 어디를 가려고 하는데 어디 가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하고 물었는데 이가 이리로 들어가면 됩니다. 뭐 이제 자기 딴에는 정보를 들려준다고 들려줬어요. 이리로 가세요. 뭐 저리로 가세요. 뭐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거기 가면 뭐 빨간 우체통이 있을 텐데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알려줍니다. 이러면 정보는 분명히 들었어요. 잘 막 받아적기까지 합니다. 고맙습니다 하고 찾아갈 수 있겠죠. 찾아갈 수 있어. 고맙게도 뭐 알려준 대로 가보니 있었어요. 어이 고마워라.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고 딱 맞는 예가 아닌 것 같습니다만 하여튼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고 길을 물었는데 네. 제가 마침 좀 시간이 있으니까 조금 자세히 가르쳐 드릴게요. 뭐 요 정도까지 제가 안내 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뭐 같은 말인데도 진정으로 내가 잘 찾아갈 수 있을까 염려해 주면서 길을 안내해 줍니다. 정보를 들려주는 게 아니라 나를 염려하면서 말을 해줍니다. 그리고 우리 그런 사람을 만날 때, 그런 사람을 대할 때 어떤 심정이 드나요? 진실한 사람으로 여기지지 않습니까? 함부로 하지 않는 사람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물론 뭐 츤드레들이 있어요. 말은 좀 막 하는데 심정은 따뜻한 사람도 있어요. 어, 저 그런 사람들을 더 고맙죠. 그런데 우리 아이들에게는 츤드레보단 진심으로 진실을 나누는 사람이 더 좋지 않겠어요? 츤드레는 어떻게 보면 이해받아야 될 사람들이야. 저 사람 말은 저래 하지만 본심은 안 저래. 저는 아이들에게나 제 자신에게 이해가 필요한 사람, 배려받아야만 존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지 않도록 애쓰자. 그런 마음 들고 또 종종 그런 이야기를 나눕니다. 배려를 받아야만 공존할 수 있는 사람은 안타까운 사람이다. 뭐 그건 그거고. 그러니까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 그게 좀 어떻게 보면 좀 과한 부탁인지 요구인지 모르겠으나 내가 삶을 진지하게 살고 어, 음, 이제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아이를 대하고 그럴 때 아이들은
내 말도 듣지,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그의 귀를, 고막을 건드려 무슨 말을 하는지로 들어가긴 하겠지만 그보다 더 깊고 큰 것이 아이에게 다가간다고 봐요. 음, 너무 뭐 경직되고 진지하고 그것도 조금 문제가 있지만 표현 방식은 좀 다양할 수 있지만 나의 진심과 따뜻한 어떤 공감을 갖고서 들려줍니다. 근데 이건 아까도 말했지만 굽신거림이 되어서는 안 돼요. 정말 안 좋은 신호예요. 아이에게 쩔쩔매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만큼 아이를 잘못 인도하는 방법이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정말 그랬거든요. 좀 좋지 않아요, 결과가. 선생님다움, 어른다움, 그걸 아이가 느껴야 합니다. 그래서 나도 크면 저런 멋진 어른이 되어야겠다 하는 그림을 보여줘야 돼요. 일종의 큰 바위 얼굴을 보여줘야 해요. 근데 우리가 뭐 성숙되지 않고 내 스스로 생각해도 부끄러운데 내가 뭐 그런 몫을 할 수 있으랴 할 그런 생각 때문에 더 자기를 하대하는 거예요. 뭐 제가 뭐 저의 이제까지는 저의 뭐 생각입니다. 뭐 제가 절대 옳다고 생각하고 싶지 않아요. 다른 더 좋은 방법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제 말을 참고해 보십시오. 참고해서 권하고 싶어요. 한번 시도를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아이가 이런 너무 조반님 하고 엄마는 선생님은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진심으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걸 느낄 수만 있다면 그 다음은 그 뒤에는 큰 걱정 안 해도 된다고 봐요. 난 늘 사랑해. 나의 둘도 없는 딸. 나는 너희들이 정말 좋아. 이거 물론 필요하면 해야 되죠. 그건 뭐 할 수 있죠. 표현으로서 얼마든지 할 수 있죠. 진심이 느껴져야 합니다. 그런 말 안 해도 선생님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엄마는 나를 정말 자기 목숨보다 더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걸 어린 나이가 그 얼만큼 느끼겠습니까만 그래도 알 건 안다고 봐요. 네. 하다 보니 이 시간이 앞 시간을 이제 보냈네요. 이제 한 35분까지 쉬었다가 40분까지 쉬었다가 이제 본론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좀 화면을 껐다가 이렇게 합시다.